네, 이제 두 의원님들은 이제 비교적 합리적이신데 쿠데타, 마약, 돌팔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는 다 아시죠? 이제 국회에서 다 나온 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 이걸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참사마저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제정신이 잃었다. 이게 맞받아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성 의원이 장외 집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뭐 똥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했던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돌팔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모두 이 발언을 한 분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모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병우 의원님? 네, 지지층 모으기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런 막말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게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거죠. 네. 과거에 신문과 방송만 있던 시절에는 이런 막말들이 나올 수도 없었고 나와도 다 언론사가 알아서 편집을 하고 네.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는 그런 개인 미디어가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이런 막말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막말을 품격이 없다, 정치를 좀 수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은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비중을 올리고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온라인 SNS를 통한 막말 정치를 통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당 대표까지 올라온 분이 이재명 대표다. 우리나라 막말 정치의 정말 아이콘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싶고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쓴 글입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이 사람도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완전 또라이인데 개소리 하면서 못된 강아지들 이분은 간질이 있으신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를 해오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우리 진영의 대표 선수로 막 키워준 거죠. 지금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검투사들의 그 향연이 된 것이죠. 예, 좋은 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편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이런 나쁜 정치가 이런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치인들도 스스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저런 막말 정치, 저급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우리 정치 지도자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언론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사석에서 이런 발언들까지도 다 전달할 게 아니라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사실 재단하고 또 평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언론 본연의 기능을 또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저희 방송이 아마 화제가 덜 되는 이유는 험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되고 싶어서 의원들이 센 발언들을 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각자 해도 국민들은 별 관심을 안 갖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체가 많다 보니까 언론 매체들도 자극적인 발언을 해야 본인들 매체에 대한 소위 클릭 수가 늘어나는 거고 정치인들도 인지도가 늘어나는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한마디는 꼭 하고 싶은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국회에서 매일 보는 이 대화의 상대방 그래도 언젠가는 타협을 해야 되는 우리
정치권에 가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대방에 있는 의원들 전체를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통상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랑 맞붙여서 얘기할 기회는 없지만 그 자체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지도부들까지 이런 센 발언들을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표결을 하면서 이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거든요. 뭔가 유족들과 아니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득표수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가점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행위까지 이 발언들을 계속 세게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윤리 제소 외에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정치권에서 매번 이때마다 명예훼손으로 모욕으로 형사고발하는 게 더 문제인 거고요. 근데 사실 국회법을 제가 어제 쭉 찾아보니까 실제로 문제되는 건 이런 행위들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 추상적인 조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처벌하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서로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사과하지 않은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갑자기 흥분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한 표현. 그러면 저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사과를 하면 지는 거다.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는데도 말을 다시 담지 않는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것들은 사과해도 국민들이 뭐 순간적으로 의도치 않게 실수했지 않고 용인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쉽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처칠이나 이제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풍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영수회담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회창 총재가 그때 과반 야당이었고 힘이 셌을 때죠.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지금 민심도 춥고 경제도 춥고 그래서 제가 추운 목소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응수를 했냐면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참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기현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이에요.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문턱이 다 달아서 없다 그래요. 이번에 한번 좀 두 대표를 징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한규 의원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문제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구속되거나 이런 분들도 징계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윤리특위에서는 심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문위원회 공고를 받아서 이게 문제된다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래야 소속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뭐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성을 하는데 제소하고 나서 그 다음 잊혀지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돼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가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내년 총선 전에 현재 있는 윤리특위가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1차적인 평가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 문화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매운 라면이 나온 뒤로 순한 라면은 사실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운 맛은 순한 맛을 무조건 이기고요. 순한 맛이 매운 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한번 익숙해져 버리면 그 자극적인 말이 계속 정치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의 지도부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막말 그리고 자극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지지자들이 사실 부추기는 면도 상당히 큽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하고 선동을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뭐하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쪽 지지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 있는 정치인이나 그 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또 그런 우리 당 지지자들의 그 여론에 사실은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이걸 중간에 끊어내기 위해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윤리특위가 사실은 여야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공신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아니면 특위는 특위대로 두고 특위의 결정을 좀 구속할 수 있는 뭐 자문기구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를 헌법재판소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명망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게 하고 합의제가 아니라 그 각자의 판결을 해서 다수결로 해서 그걸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 결론을 윤리특위가 이행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품행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속력이 있는 기구로 좀 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공감하고요. 지금 자문기구가 있는데 순수하게 자문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속력이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원내대변인이 되고 나서 참고할 만한 정치인들의 언어가 어디 있나 어떤 분이 말씀을 잘하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당에는 예전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네. 대변인을 4년 6개월인가 하셨거든요. 네. 그다음 진보 진영에서는 저희 당은 아니지만 최근에 오죽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님 두 분의 어록들을 제가 좀 네. 보고 있는데 정말 위트 있고 촌철살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하고 국민들이 이분들의 말에 귀 기울인 거는 센 언어가 아니라 재밌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말 없는 거죠. 위트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리특위의 그 뭐 여당의 박덕흠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제명도 의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윤리자문위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미국 의회는 이제 양원 모두 윤리위를 이제 상임위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병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여기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던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